서울에 모텔도 많고 찜질방도 많은데 왜 꼭 우리 집에 와서 자냐고? 이 한마디가 제 가슴을 칼로 베는 것 같았습니다. 40년을 함께 산 아들의 입에서 나온 말이었거든요. 혹시 비슷한 경험이 있으시거나 지금 가족 때문에 마음이 아프신 분들이 계시다면 끝까지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분명 여러분께 도움이 될 거예요. 저는 올해 72살 김순자입니다. 22살에 결혼해서 지금까지 50년을 살아왔어요. 남편 잃고 10년째 혼자 살고 있습니다. 아들 하나, 딸 하나 키우느라 정말 힘들었어요. 남편은 회사 다니느라 바쁘다고 집안일은 모조리 제 몫이었거든요. 새벽 5시에 일어나 아이들 도시락 싸고 빨래하고 청소하고 아이들이 아프면 밤새 간호하고 학비 마련하려고 부업도 했습니다. 특히 큰아들 민호는 어릴 때부터 공부를 잘했어요. 서울대학교 법학과에 들어갔을 때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요. 온 동네 사람들한테 자랑했죠. 우리 민호가 서울대에 들어갔다고. 대학 4년 동안 등록금, 생활비 대느라 제가 얼마나 고생했는데요. 남편 월급만으로는 부족해서 제가 식당에서 설거지, 알바까지 했어요. 손이 부르튼 것도 모르고 그저 아들이 공부 잘하고 출세하기만 바랐죠. 민호가 대학을 졸업하고 대기업에 취직했을 때, 그리고 예쁜 며느리를 데려왔을 때 정말 행복했어요. 며느리 수진이는 대학 동기였는데 얌전하고 착해 보였거든요. 결혼 준비하면서도 제가 얼마나 정성을 들였는데요. 패백 음식부터 시작해서 하나하나 다 신경 썼어요. 하지만 결혼하고 나서부터 분위기가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대수롭지 않게 넘겼죠. 새댁이니까 적응하는 시간이 필요하다고 생각했거든요. 아들 내외가 신혼집을 마련했을 때 저는 정말 뿌듯했어요. 아파트는 작았지만 젊은 부부가 알뜰살뜰 꾸며놓은 집이 예뻤거든요. 가끔 놀러가면 며느리가 차도 내와주고 음식도 해주고 그랬어요. 그런데 남편이 갑자기 세상을 떠나고 나서부터 모든 게 변했어요. 혼자 남은 제가 외롭다고 가끔 아들 집에 놀러가면 며느리 표정이 달라지는 게 보였어요. 처음에는 제 착각인 줄 알았는데, 어머니, 미리 연락하고 오시면 안 될까요? 갑자기 오시면 집이 정리가 안 되어 있어서. 며느리의 말에 제가 뭔가 잘못했나 싶어서 사과했어요. 그리고 그 다음부터는 꼭 전화하고 갔죠. 하지만 전화를 해도 시큰둥한 반응이었어요. 지금은 조금 바쁘니까 다음에 오시면 안 될까요? 오늘은 청소하는 날이라서. 핑계가 점점 많아졌어요. 그래도 제가 참았죠. 며느리도 직장 다니느라 힘들 텐데 시어머니까지 신경 쓰기 어렵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러던 어느 날 제가 몸이 많이 아팠어요. 고혈압 때문에 어지러워서 119에 신고하려다가 아들부터 전화했죠. 민호야, 엄마 몸이 너무 아픈데 병원에 좀 데려다 줄래? 엄마, 지금 회사인데 119 부르시면 안 돼요? 아니면 택시 타고 가세요. 제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아들이 이렇게 냉정할 수가 있나 싶어서 말이에요. 결국 혼자 택시 타고
병원에 갔죠. 응급실에서 링거 맞으면서 얼마나 서러웠는지 몰라요. 그 일이 있고 난 후로 아들과는 거의 연락을 안 했어요. 명절 때나 안부 전화 정도만 하고 지냈죠. 그러던 중에 딸 집에 일이 생겼어요. 막내딸 영희가 남편과 이혼하게 됐거든요. 손녀까지 데리고 친정으로 들어왔는데 딸집이 너무 좁아서 저까지 있기가 힘들었어요. 할 수 없이 아들한테 전화했죠. 민호야, 엄마가 며칠만 너희 집에 있어도 될까? 영희가 이혼해서 들어왔는데 집이 너무 좁아서. 전화 너머로 며느리가 뭐라고 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그리고 아들이 답했죠. 엄마, 좀 곤란한데 우리 집도 좁고 수진이가 요즘 회사 일로 스트레스가 심해서. 그럼 일주일만, 아니 3일만이라도. 엄마, 솔직히 말하면요. 아들의 목소리가 차가웠어요. 서울에 모텔도 많고 찜질방도 많은데 왜 꼭 우리 집에 와서 자려고 하세요? 그 순간 제 머리가 하얗게 변했어요. 40년을 키운 아들이 저를 모텔이나 찜질방에 가라고 하다니 목이 메어서 말이 안 나왔어요. 민호야, 엄마가 그런 곳에 가라고? 뭐 어때서요? 요즘 찜질방도 깨끗하고 시설 좋잖아요. 거기서 며칠 계시면 되죠. 전화를 끊고 한참을 울었어요. 40년 전 갓난아기였던 아들을 안고 밤새 달래던 기억. 아파서 열이 펄펄 날 때 등에 업고 병원을 뛰어갔던 기억. 학비 마련하려고 몸부림쳤던 모든 날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어요. 결국 저는 찜질방에서 일주일을 보냈습니다. 70이 넘은 나이에 말이에요. 밤마다 딱딱한 바닥에 누워서 잠을 청했죠. 다른 할머니들이 물어볼 때마다 집을 리모델링해서라고 거짓말했어요. 우리 아들이 저를 내쫓았다는 말을 어떻게 할 수가 있겠어요? 찜질방에서 나온 후로 제 마음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서러움보다는 분노가 치밀어 올랐죠. 그동안 제가 너무 순진했구나 싶었어요. 아들이 저를 그렇게 생각한다면 저도 각오를 해야겠다고 마음먹었죠. 그해 여름 아들이 갑자기 전화했어요. 엄마, 우리 애기 생겼어요. 기뻐해야 할 소식인데 별로 기쁘지가 않았어요. 하지만 그래도 첫 손자니까 축하는 해줬죠. 그래, 몸 조심해라. 엄마, 그런데 수진이가 입덧이 심해서 회사도 못 다니고 있어요. 혹시 와서 좀 도와주실 수 있을까요? 정말 어이가 없었어요. 저를 찜질방에 보내놓고는 이제 와서 도움을 청한다고요? 아, 그래? 근데 민호야, 너 지난번에 뭐라고 했더라? 서울에 모텔도 많고 찜질방도 많다고 했잖아. 가사도우미도 많고 산후조리원도 많은데 왜 꼭 엄마한테 도움을 청하냐? 전화 너머가 조용해졌어요. 아들이 뭔가 변명하려고 했지만 제가 끊어버렸죠. 그 후로도 몇 번 더 전화가 왔어요. 며느리가 입덧이 심하다고 도와달라고, 친정어머니도 멀리 계셔서 어렵다고. 하지만 저는 모른 척 했어요. 드디어 추석이 되었어요. 평소 같으면 제가 차례상 준비하느라 며칠 전부터 장도 보고 음식도 미리 해놓곤 했는데
그 해는 달랐죠. 추석 전날 아들이 전화했어요. 엄마, 내일 차례는 어떻게 하죠? 우리 집에서 할까요? 차례, 왜 나한테 물어봐? 너희들이 알아서 하면 되지. 그런데 음식은 누가? 서울에 음식점도 많고 마트도 많은데 왜 꼭 엄마가 해야 하냐? 요즘 차례 음식 파는 곳도 많잖아. 제 아들이 나에게 했던 그대로 돌려준 거예요. 엄마, 그게 무슨... 아, 그리고 민호야. 엄마는 올해 차례 안 갈 거야. 다른 할 일이 있어서. 사실 다른 할 일은 없었어요. 그냥 집에서 혼자 TV나 보려고 했죠. 하지만 아들한테는 바쁘다고 했어요. 추석 당일 아들이 몇 번 전화했지만 닿지 않았어요. 나중에 문자가 왔더군요. 엄마, 차례 음식 아무것도 준비 못했어요. 마트도 다 문 닫았고 어떻게 하죠? 저는 답장도 안 했어요. 그날 뉴스에서 추석 음식 준비하는 주부들 이야기가 나오는데 문득 제가 지금까지 얼마나 많은 명절을 혼자 준비했는지 생각났어요. 40년 넘게 새벽부터 일어나서 음식 해놓고 집안 청소하고 차례상 차리고 그런데 고마워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죠. 그 추석 이후로 한 달 정도 아들과 연락이 끊겼어요. 먼저 전화하고 싶은 마음도 있었지만 참았죠. 제가 늘 먼저 연락했으니까 이번에는 아들이 먼저 연락하길 기다렸어요. 그런데 며느리가 임신 7개월쯤 되었을 때 갑자기 입원했다는 연락이 왔어요. 딸 영희가 전화했죠. 엄마, 형수가 조산위험으로 입원했대요. 형이 많이 힘들어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마음이 흔들렸어요. 아무리 미워도 뱃속의 아기는 제 손자잖아요. 그리고 아들도 제가 낳은 자식인데 병원에 가볼까 하다가도 다시 마음을 굳혔어요. 제가 먼저 가면 또 당연하게 여길 것 같아서요. 그동안 제가 너무 쉽게 용서하고 받아줬으니까 아들이 저를 우습게 본 것 같았거든요. 며칠 후 아들이 직접 집에 왔어요. 문 앞에서 엄마 저예요 하는 소리를 들었을 때 가슴이 덜컥했어요. 하지만 바로 문을 열어주지는 않았죠. 왜 왔냐? 엄마, 열어주세요. 할 말이 있어요. 문을 열어주니까 아들이 많이 야윈 것 같았어요. 며느리 간병하느라 고생했나 보더라고요. 그래도 제가 먼저 위로하지는 않았어요. 뭐, 할 말이 있다고? 엄마, 죄송해요. 아들이 고개를 숙였어요. 40년을 살면서 아들이 저한테 사과하는 걸 처음 봤어요. 뭐가 죄송하다는 거냐? 지난번에 찜질방 가라고 한 거 정말 잘못했어요. 엄마가 얼마나 상처받으셨을지 생각해보니까 너무 심했어요. 지금 와서 그 소리 하냐? 그때는 왜 그랬어? 저도 스트레스가 많았고 수진이도 예민해하고 변명이에요. 다 제 잘못이에요. 아들이 눈물을 글썽이는 걸 보니까 제 마음도 흔들렸어요. 하지만 쉽게 용서하고 싶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뭘 어떻게 하겠다는 거냐? 앞으로는 엄마를 더 잘해드릴게요. 수진이한테도 얘기했어요. 엄마가 오시고 싶을 때 언제든 오시라고.
억지로 하는 거 아니냐? 아니에요. 진심이에요. 수진이도 지금 입원해 있으면서 많은 생각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엄마 없이는 정말 힘들다고. 그날 이후로 조금씩 관계가 회복되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조심스러웠죠. 또 실망하게 될까 봐서요. 하지만 아들과 며느리의 태도가 정말 달라졌더라고요. 며느리가 퇴원한 후에도 저를 찾았어요. 직접 집에 와서 사과했죠. 어머니, 그동안 정말 죄송했어요. 제가 너무 어렸고 철이 없었어요. 됐다. 이제 몸 조심하고 자식들 잘 키워라. 어머니, 아기 낳고 나면 도와주실 수 있을까요? 친정엄마가 멀리 계셔서 예전 같았으면 그럼 물론이지 하고 바로 대답했을 텐데 이번에는 달랐어요. 아기 낳고 나서 생각해보자. 내 몸도 예전 같지 않고 아들과 며느리가 더 이상 저를 당연하게 여기지 않는다는 게 느껴졌어요. 전화도 정중하게 드리고 올 때도 미리 물어보고 제 의견도 묻고 예전과는 완전히 달랐죠. 손자가 태어났을 때는 정말 기뻤어요. 작고 귀여운 아기를 보니까 그동안의 서운함이 많이 사라졌어요. 하지만 예전처럼 무조건적으로 헌신하지는 않았어요. 제 페이스대로 제가 할 수 있는 만큼만 도와줬죠. 어머니, 밤에 아기 봐주실 수 있어요? 오늘은 내가 피곤해서 안 될 것 같다. 내일로 하면 안 되겠냐? 예전 같으면 피곤해도 참고 봐줬을 텐데 이제는 제 컨디션도 중요하게 생각하게 됐어요. 그랬더니 오히려 아들과 며느리가 더 고마워하더라고요. 지금은 일주일에 2-3번 정도 아들 집에 가요. 손자도 보고 같이 저녁도 먹고 자연스럽게 지내죠. 며느리도 이제는 진짜로 저를 어머니처럼 대해줘요. 명절 음식도 같이 만들고 아프면 챙겨주고 작년 추석에는 며느리가 먼저 음식을 준비하겠다고 하더라고요. 어머니는 그동안 너무 고생하셨으니까 이제는 저희가 할게요. 정말 고마웠어요. 40년 만에 처음으로 명절에 편히 쉬었거든요. 여러분, 제 이야기를 들어보시니까 어떠세요? 혹시 비슷한 경험이 있으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저는 그동안 제 자신을 너무 희생해 왔다는 걸 깨달았어요. 가족을 사랑하는 마음에 무엇이든 다 해주고 참고 양보했는데 그게 오히려 독이 된 거죠. 제가 너무 쉽게 베풀고 쉽게 용서하니까 가족들이 저를 당연하게 여긴 거예요. 사랑한다고 해서 무조건 퍼주는 게 좋은 게 아니에요. 때로는 단호하게 선을 그어야 해요. 그래야 상대방도 나를 소중하게 여기거든요. 제가 아들에게 찜질방에 가라는 소리를 들었을 때 정말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그 일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 가족 관계가 더 건강해진 것 같아요. 서로를 당연하게 여기지 않고 고마워할 줄 알게 됐거든요. 특히 며느리와의 관계가 많이 좋아졌어요. 예전에는 눈치 보고 조심스러웠는데 이제는 편하게 지내요. 서로 부담스럽지 않을 만큼 적당한 거리를 두면서도 따뜻하게 지내죠. 여러분도 가족 때문에 상처받고 계신다면
무조건 참지만은 마세요. 물론 가족이니까 사랑하고 용서해야 하지만 그 전에 나 자신도 소중하다는 걸 잊지 마시기 바래요. 나이가 들어서도 우리는 존중받을 자격이 있어요. 지금까지 가족을 위해 희생했다고 해서 계속 희생만 해야 하는 건 아니에요. 때로는 당당하게 말해야 해요. 나도 힘들다. 나도 서럽다. 나도 소중한 사람이다라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자식들이 철들기를 기다리기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먼저 변해야 해요. 베푸는 것에도 원칙이 있어야 하고 사랑에도 품격이 있어야 하거든요. 저는 이제 70이 넘었지만 제 인생의 주인은 저라는 걸 깨달았어요. 가족을 사랑하되 나 자신도 사랑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손자도 예쁘고 아들 며느리와의 관계도 좋아졌고 무엇보다 제가 당당해졌어요. 여러분도 늦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몇 살이든 상관없어요. 오늘부터라도 나를 소중하게 여기고 당당하게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오늘 제 이야기가 여러분께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저처럼 가족 문제로 힘드신 분들 혹은 어떻게 살아야 할지 고민인 분들께 작은 위로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앞으로도 이런 진솔한 이야기들을 더 많이 나누고 싶어요.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도 들려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건강하시고 행복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